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5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배우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보다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4단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4단원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맞습니다. 4단원의 제목은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한 단원 동안 배워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중 첫 번째 4-1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다양한 문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지역별로 그 문화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자료부터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 같이 봐주세요. 삑. 자,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3명의 남자가 지금 각각 이제 그 지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나라의 이름이 위에다 써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지금 위치해 있죠?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러시아 이렇게 3개 나라의 전통 의상이 착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모자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지역의 모자가 형태가 다 어떤가요? 맞아요. 이 3 지역의 모자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3 지역은 모자의 형태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한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를 한번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힌트를 하나만 더 준다면 이 사람들이 밟고 있는 땅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밟고 있는 땅이 색깔도 좀 다르고 형태도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함께 그 사람들의 모자가 왜 다른지 한번 유추해 봅시다. 네, 혹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서정이가 속도로 줬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서정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사막 기후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걸 반사시키기 위해 하얀색 모자를 쓰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승민이가 손 들어줬는데 네, 승민이는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눈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지역의 기후가 굉장히 추워서 털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맞아요. 두 친구 모두 다 정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지역별로 모자의 형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지역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도 지금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역의 환경의 차이가 생활 모습의 전반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화와 문화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모습 그 자체를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문화가 지역별로 왜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바로 자연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자연 환경에 따른 문화의 지역차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일단 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기후, 날씨와 같은 기후와 산이냐 평야냐 바닷가냐와 같은 지형, 이런 애들이 우리가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단원과 3단원에 걸쳐서 기후와 지역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맞아요. 열대기후부터 시작해서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 기후, 그다음에 한대 기후와 같은 여러 가지 기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후마다 사람들의 인간 생활이 다르다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지형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산지, 그다음에 뭐 평야, 바닷가, 이런 것처럼 지형마다도 또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의 지역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이 두 요인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느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지민이가 손 들어줬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음식이 서로 달라요. 좋아요. 음식이 다릅니다. 또 우리 음식하면 또 이거와 또 연계돼서 또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의복이 달라요. 옷 입는 것이 다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맞습니다. 주거, 집의 형태도 다르더라.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냐에 따라서 또 문화권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식량 작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면 쌀, 밀, 옥수수 요런 작물들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음식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이 산지에 있는 지역이냐 혹은 평야에 있는 지역이냐 혹은 해안가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음식이 달라지겠죠. 대표적으로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활용한 요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고, 산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힘들다 보니 가축, 소나 말이나 양 같은 이런 가축들을 길러서 음식을 해먹는 그런 요인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어서 의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복의 소재라거나 의복의 형태 같은 차원에 있어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축의 이제 가죽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아주 두꺼운 털옷 같은 거를 입는다거나, 굉장히 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헐렁한 옷, 반팔 혹은 뭐 밝은색 옷 이런 것들처럼 옷의 형태나 소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거 같은, 집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사용되는 재료, 집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재료라거나 혹은 집의 형태 같은 거에 있어서도 이런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열대기후 같은 그럼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나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조기후 같은 곳에서는 이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거나, 혹은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우림 기후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부터 집을 떨어뜨려서 짓는 이런 고상가옥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런 것처럼 주거의 형태들이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른 문화의 지역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모두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환경에 대한 지역 차이를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까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인문환경에 따른 지역 차이를 알아볼 겁니다. 그중 종교와 문화의 지역 차이에 대한 것을 추론하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이 다양한 현상들을 유추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 주제는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우선
잘 앉아 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지금 4명의 6 모둠으로 이루어서 잘 앉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 자리마다 바구니를 하나씩 놔뒀는데요. 준비물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준비물. 네, 준비물에는 일단 활동지가 있습니다. 활동지. 네, 활동지. 근데 이 활동지에 지금 여기 개별 활동지가 있고요. 모둠별 학습지가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태블릿 PC 조별로 인당 하나씩 나누어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번 모둠 활동을 진행할 것이냐? 자, 먼저 일단 선생님이 사진을 4개를 이따가 시작할 때 주도록 할 거예요. 모두 사진을 4개를 줄 건데 이 4개 사진은 종교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모두 종교와 관련된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4명이 자리를 잡고 있죠. 모둠 내에서 사진 자료를 일단 하나씩 나눠 가질 겁니다. 모둠에서 사진 자료를 하나씩 나눠 가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맡은 사진에 따라서 질문에 답을 할 거예요. 순서대로 어떤 질문에 답하기를 할 건데 요 답하기를 할 때 참고해야 될 것이 바로 자료 2번입니다. 여러분들 개별 활동지를 다 같이 봐주세요. 선생님도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자료 2번이라고 해서 네모칸이 여러 가지가 쳐져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는 자료와 사진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자료와 사진이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있는 질문부터 답변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안쪽 질문, 그 다음 질문, 가장 바깥쪽 질문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은재가 방금 이야기를 해줬는데 가장 안쪽 질문은 사진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질문은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추론해 나가는, 조금 더 나아가는 질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안쪽에 있는 질문부터 순서대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모둠원과 공유할 겁니다. 모둠 내에 공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서로 피드백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뭐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이런 것처럼 간단한 질문도 있지만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둠원들과 공유해서 서로 답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뭐 더 알아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직접. 그때 이제 태블릿 PC를 이용할 건데 당연히 태블릿 PC는 수업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리 및 발표를 통해서 우리 반 전체의 의견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네, 자,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자료 2번에 나와 있는 질문을 안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답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사진을 4개를 나눠드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4개 사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이 4개 사진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자, 그 전에 여기에 이제 평가, 오늘의 평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깜빡했네요. 오늘의 평가는 동료 평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모둠 내 자기 모둠원들이 어떻게 모둠 활동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와 같은 것들을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 4가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사진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요 네 개의 사진은 각각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하나씩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자,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종교들이 있다면 우선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경민이가 손 들어줬는데요. 네. 경민이는 성당을 다니는, 본인이 성당을 가족들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료 3번이 기독교라는 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네, 은재는 이 3번에, 자료 5번에 석가탄신일은 불교다라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편이긴 한데요. 자료 4번 같은 경우에는 메카를 향해 기도드리는 신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의 길거리에 누워있는 소라고 하는 이 사진은 힌두교와 관련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사진 자료가 각각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와 연관된 사진이라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일단 먼저 각자의 사진 하나씩을 먼저 조별로 나눠가지고 조 안에서 나눠가지고 어떤 사진을 자기가 준비할지를 먼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시간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인가요? 지금 크리스트교를 지금 두 명이 동시에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은 문화의 다양성을 알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를 누가 담당한다라기보다는 서로 좀 양보해서 다른 종교들에 대한 멋있는 정보, 내가 평소에 몰랐던 종교에 대한 것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한 발 양보해서 정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 가진 것 같으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진을 자기 추론 레이어 안에다가 붙여주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안쪽부터 질문에 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0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네. 도빈이 손 들어줬는데 지금 어떤 때문에 그렇죠? 지금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좀 어렵군요.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건 이 사진에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럴 것 같다. 이 사진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으니 여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유추하는 걸 이제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번 질문에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지역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측 한번 해보죠.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땡.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모둠 안에서 서로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서 답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래요. 이것도 시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땡. 네, 자 여러분들 각자 자기가 조사했던 내용들을 서로 잘 공유하는, 열심히 공유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런 조별로 나와서 우리 조는 이런 걸 찾았고 이런 걸 추론했으며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은 이런 것이었다 라는 걸 하나씩 나와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조부터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조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1조의 발표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자료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점으로 소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건 소와 사람들 간의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은 그렇다면 왜 힌두교가 소와 사이가 나쁘지 않은지를 이제
궁금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힌두교는 소를 신성치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잘 발표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